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이클 훈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트레이닝으로 훈련하는지, 특히 그 중에서 경륜 선수들, 프로 경륜 선수들이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하면 될 것이며, 뭐 스피드가 부족하다, 아니면 지구력이 부족하다, 거기 맞게끔 훈련을 실시하면 될 겁니다. 그 기본은 제가 이제 경륜 선수 출신이니까 경륜 선수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전거 트레이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지구력, 근력, 스피드, 그 다음에 뭐 순발력, 또 뭐 있습니까? 뭐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있습니다. 주기화 훈련은 뭐냐면, 예를 들어 1년 후에 시합이 있다. 그럼 1년 동안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훈련하겠다. 그런 거죠. 그걸 주기화 훈련이랍니다. 그 다음 훈련 장비도 많습니다. 요즘 뭐 실내 놀아방에서 조이푸트, 실내 사이클 트레이닝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합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이푸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컴포트 트레이닝 또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실제로 화면에서 오르막이 나오면 고정노라에 부하가 걸려요. 실제 오르막 타듯이 그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부하가 걸리는 컴포트 트레이닝 훈련 장비가 있습니다. 조이푸트, 그 다음에 와트바이크도 요즘 이슈가 됐죠. 와트바이크 경륜 선수들이 많이 탔었습니다. 실제로 평노라, 고정노라, 전동노라, 그 다음에 경기력에 도움을 주는 인솔, 그 다음에 압박 토시, 그 다음에 아이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자, 자전거 트레이닝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근력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실제 경륜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오히려 절반 이상 훈련을 포함시키는 선수도 많아요. 실제로 사이클 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화 전이하는 거거든요. 웨이트의 어떤 근력을 자전거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환시키는 운동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운동하는 선수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또 자전거를 잘 타는 선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경륜 시합을 한정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파워가 요구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파워가 요구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비중이 커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력, 폭발력, 가속력은 근력을 향상시키는 훈련법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스피드는 케이던스, 분당 회전수를 높이는 거죠. 분당 회전수 우리가 평균 한 90 정도를 본다면 더 많이 하는 거죠. 실제 이제 훈련할 때는 60에서 150m 짧은 거리를 최대한 낮은 기압비로 빨리 가는 거죠. 최고 스피드 지구력은 좀 가벼운 기아로 지그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긴 거리를 500m, 아니면 실내에서 로라 인터벌 할 때는 1분에서 5분, 길게는 5분 동안 계속해서 밟는 거죠. 스피드 지구력. 근지구력, 이거는 이제 젖산 시스템, 달리기로 따지면 400m 달리기라 보면 됩니다. 자전거에서는 이걸 예를 들면 2바퀴, 3바퀴 정도 도는 그런 어떤 근력, 젖산 시스템이 작용하는 근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1km, 저희가 경륜 시험 칠 때 1km 벨로드롬을 3바퀴 도는 어떤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 뭣도 모르고 3바퀴를 돌면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올 정도로 거의 뻗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든 어떤 훈련이 젖산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고개 훈련, 타이어 끌기, 높은 기어로 500m, 1km 독주 있네요. 젖산 시스템이 작용하는 훈련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는 거의 자전거가 앞으로 안 나가요. 다 타고 나면 허벅지가 땡땅하게 굳어버려요. 그 정도로 젖산이 쌓여버린다.
근력 지구력, 근지구력. 고개 훈련, 고개 훈련. 여기는 아마 저 장복터널, 진해 장복터널 9길인 것 같습니다. 그 경사가 급하거든요. 그 고개 훈련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타이어 끌고 있습니다. 타이어 끄는 훈련. 지구력은 뭐 도로 훈련이겠죠. 단체로 도로 뭐 100km, 150km 뭐 이렇게 길게 도로 타는 거. 지구력 훈련입니다. 스피드 회전력은 실내에서 많이 해요. 실내에서 고속노람이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전동노랍니다. 이거는 선수 한 명이 그 전동노라를 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원하는 속도, 왜냐 선수가 자전거 타면서 맞출 수는 없잖아요. 시속 100km로 밟고 있는데 어째 시동 멈추게 하겠어요. 그래서 옆에 보조가 한 명 있으면 올리는 거죠. 실제로 이 전동노라는 100km 이상 탑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오토바이 뒤에서 따뜻하는 오토바이 유도 훈련. 기아를 좀 가볍게 놓고 쫙 스피드를 올리는 거죠. 제가 아는 선수는 오토바이 뒤에 따라가는데 거의 뭐 80km, 90km까지 가는 선수를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훈련 장비 소개할게요. 컴포 트레이닝. 실제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이죠. 가상의, 이게 이제 실제로 타는 사람입니다. 밟으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에는 거리, 와트, 심박수, RPM, 뭐 칼로리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km를 타겠다 세팅해 놓으면 그 결과값들이 프린트, 산출까지 됩니다. 그 다음 J프트 훈련법. 이거는 실내에서 뭐 예를 들어 10명이 타고 있다. 그럼 10명이 같이 시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재미 위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실내에서 훈련하기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와트바이크. 가격이 한 3,400만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와트바이크. 그 다음에 평로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로라. 처음 평로라 타면 중심 잡기 힘듭니다. 저도 처음 탈 때 한 2, 3일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운동신경이 좋은 뭐 선수나 학생들은 뭐 하루 만에, 한 번 만에 타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손 놔고도 타고 눈 감고도 탑니다. 어떤 선수는 거꾸로 타요. 뒷바퀴가 여기 오고 앞바퀴가 여기 거꾸로 타는 선수도 있고 다양한 각색의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정노라. 제가 이제 자전거 피팅을 할 때 쓰는 고정노라. 고정해서 타는 거죠. 그 다음 앞서 본 전동노라. 모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동노라. 경기력에 도움을 주는 장비, 인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압박군대, 압박하는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제가 경륜 선수 생활할 때 했던 어떤 하루 일과표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의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시합을 자주 가다 보니까 훈련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워밍업 200 하고 200 인터벌, 스피드 인터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올림픽 스프린트. 3명이서 올림픽 스프린트를 하는 거죠. 한 명씩 앞에서 끄는 겁니다. 빠지고, 끌고 빠지고, 끌고 빠지고. 그거 3회. 그 다음 경륜경주. 실제로 경륜경주를 한번 하고. 모의경주죠. 그 다음에 스탠딩 스타트 마무리는 가속훈련을 하고 마친다. 그리고 금요일은 장거리 훈련 한다. 토요일은 고개 훈련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짰었습니다. 1년을 주기로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훈련을 배분할까? 물론 이 순서가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원하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날 더울 때는 또 다른 훈련을 할 수도, 이런 식으로 변형. 일단 기본적으로 1년치 주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유산소 지구력. 봄철이죠. 초기에는 기초 체력 강화는 어떤 유산소 지구력 훈련을 위주로 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제가 경륜 훈련 지도관 모집할 때 제가 프로그램을 짰던 겁니다. 이 프로그램. 그 다음 순발력 훈련, 근지구력, 고개, 타이어 끌기, 젖산, 뭐 1km 훈련 이런 거죠. 파워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하고, 앉아서 가속, 뭐 스프린트, 뭐 이런 것들. 스피드, 오토바이 유도 훈련, 내리막, 인터벌, 이런 것들은 스피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 선수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스피드 훈련입니다. 낮은 기아로 해야 돼. 케이던스 높게 낮은 기아로 내리막을 가속, 그 다음에 플라잉 스타트가 뭐냐 하면 제자리에서 스타트 하는 게 스탠딩 스타트, 쭉 속도를 올리다가 빵 가는 건 플라잉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플라잉 스타트 짧은 거 7에서 10초. 무산소 시스템 능력이 발달한다. 스피드 훈련입니다. 그 다음 스피드 훈련하고 스프린트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순발력과 스피드가 혼합된 스프린트 훈련도 어떻게 보면 스피드 훈련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오르막 내리막 200, 500 시합기하로 이거는 이제 경륜 선수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자, 스프린트 훈련, 내리막 스프린트 훈련, 플라잉 스타트 5세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근력, 파워 강화 훈련입니다. 주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사이클 선수가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몇 가지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핵심적인 종목은 벤치프레스 상체, 시티드로 앉아서 당기는 거 있죠. 앉아서 당기는 거. 랩풀, 위에서 당기는 거. 랩풀 3개. 그 다음에 하체, 스쿼트, 등에 쥐고 스쿼트 하는 거 있죠. 레그 프레스, 앉아가지고 발 미는 거 있죠.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힐 레이저, 종아리 운동하는 거, 종아리 운동. 니 익스텐션, 쫙, 앉아서 쫙. 레그 익스텐션 엎드려가지고 뒤로 당기는 거 있죠. 레그 컬. 실제로 이거는 제가 실제 경륜 선수 생활 하면서 헬스장 가면 했던 주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이 이 운동 위주였죠. 특히 저는 데드리프트 위주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자정에서 많이 쓰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훈련, 데드리프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가속, 저항은 높게, 케이던스 낮게. 기아를 좀 무겁게 썼다는 거죠. 스프린트 핸드 훈련도 했다. 가속, 뭐 이런 훈련이죠. 앞에는 파워, 뒤에는 근력. 파워 근력,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파워 근력. 케이던스 변화, 저항 변화, 무거운 기아 적응 훈련. 무거운 기아입니다. 근력이니까. 자, 어떤 순서로 했느냐. 일단 스탠딩 스타트. 짧은 거, 조금 긴 거, 더 긴 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회전 가속. 이게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 500m를 간다 가능했을 때 회전 가속 125m. 스프린트 100m. 봅시다. 스탠딩 스타트. 가장 무거운, 500m가 아니고 가장 무거운 기아로 한다는 얘기. 예를 들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50에 10, 2T 뭐 이런 걸로 하겠죠. 그래서 회전 가속 쭉 스프린트. 스프린트. 케이던스는 높게, 저항은 좀 낮게 해서 좀 스피드 위주로, 스프린트 위주 훈련을 한다. 무거운 기아로 한다는 거죠. 무거운 기아로. 그 다음에 이제 주 운동은 근지구력 운동입니다. 근지구력. 아까 말했던 1kg. 젖산 시스템이 가동하는 운동. 지속 운동이에요. 지속 운동. 이거는 이제 봅시다. 젖산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인터벌 하는데 이제 그 인터벌 200에서 500 정도 좀 긴 걸 한다는 거죠. 긴 걸. 그래서 이 세트 이거는 선수 중에 좀 잘 타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로 3개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70%로 인터벌을 해요. 두 번째 하는 걸 100%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70%. 이렇게 해서 근지구력을 강화시킨다. 자, 근력. 이거는 이제 경륜 선수 위주로 한 어떤 근력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IRM은 최대 맥스 근력이라 봤을 때 조직 적응기. 우리가 처음 헬스할 때 너무 무리하면 다음날 몸살 오죠. 그래서 조직 적응기 때 어떻게 훈련해라. 최대 근력 향상기 때는 거의 맥스 위주로 해라. 그 다음에 파워 향상기, 파워 유지기, 전이기는 뭐 장기 취약한 부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근력을 주기화한다.
그 다음에 경륜 선수들에게 필요한 어떤 훈련법을 소개할게요. 프로 경륜 선수들은 시합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2주 간격으로 있고 어떤 때는 3주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시합이 자주 있을 때는 컨디션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운동을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시합이 있어서 시합에 들어가서는 입소일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경륜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강도 훈련은 90에서 100%입니다. 훈련 강도가. 시합 기합하고 한 60km 정도, 2시간 정도의 거리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500m 스프린트 100%로 전력 질주 내리막 훈련을 하라 그 말이죠. 그다음 중강도는 80에서 90입니다. 시합 기어 또는 약간 가벼운 기어로 30km 약 1시간 거리를 150m 거리 완만한 내리막 경사 전력 질주 짧은 거리를 좀 전력 질주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경주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시합 기아입니다. 시합 기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겁습니다. 시합 기아는. 그래서 내리막으로 위주로 훈련해라. 그 다음 저강도는 시합 기아 또는 약간 가벼운 기아로 몸을 푸는 정도로 해라. 이거는 이제 경주가 있을 때 얘기겠죠. 예를 들어 그 주에 목요일날 경주가 있다. 그러면 월요일날은 뭐 고강도를 할 수 있겠죠. 화요일날 중강도, 수요일날 저강도. 그 다음 목요일날 입소에서는 이렇게 시합 기아로 플라잉 스타트, 플라잉 인터벌 100 또는 333 전력 질주. 경주일 당일 예를 들어 오전에 한 40km 타고 오후에 시합이 있다면 로라 훈련, 시합하기 로라 훈련을 하죠. 15초, 25초, 35초 전력 질주 이렇게 훈련해라. 자, 이제 경륜 선수들 트랙 훈련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주로 하는 게 근지구력 훈련입니다. 1km 주행 운동, 가속 훈련, 스프린트는 이제 뭐 추입형 선수들이 좀 많이 하면 좋겠죠. 자, 볼게요. 1km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1km 훈련 맞습니다. 자, 기아를 보면 47에 14, 48, 49, 50에 14로 기아는 약간 무거운 기아네요. 예, 그렇게 1km를 한다. 근력 강화 위주다. 그 다음에 스프린트 훈련은 100에서 33m 좀 짧은 거리죠. 한 바퀴 이내를 기아는 좀 가벼운 기아 46에 15, 무거울 때는 50에 14. 네. 플라잉 스타트, 이게 플라잉 스타트입니다. 쭉 오다가 네, 인터벌 하는 거죠. 자, 근력을 강화시킨다. 이것도 뭐 근력도 강화시키지만 스피드 이런 걸 강화시키겠죠. 자, 그 다음 가속훈련. 가속훈련은 한 500m 정도를 46에 14, 47에 14 기아는 좀 무거운 기아네요. 이렇게 하고 매 125m마다 점점 올려라. 85, 90, 95, 100 90, 93, 96, 100 이런 식으로 점점 마지막은 100% 속도로 들어와라. 근지구력 강화 훈련. 그래서 1km 스프린트 가속 훈련을 섞어서 트랙 훈련을 실시해라. 타이어 끌기도 무시 못합니다. 근지구력 강화의 타이어 끌기. 타이어 끌기는 한 40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아는 48에 15 정도가 적당하고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2단계에서는 좀 고강도로 타이어를 뒤에 달고 600m를 최대 600m를 설정하고 거기에 인터벌을 하는 거죠. 쭉 가는 겁니다. 쭉 한 5세트 정도를 실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페달링에 파워가 붙는다. 페달링에 파워가 붙는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사이클 훈련 센터에서 단거리 선수들이 어떤 주간 훈련 프로그램을 짜서 하느냐 한번 볼게요. 월요일날 오전에는 웨이트 훈련, 오후에는 스탠딩 스타트, 가속 훈련을 한다. 1km를 4개를 하네요. 기가 무거워요. 50에 13 가속 훈련을 하고, 화요일은 이제 조금 회복해야죠. 오전에 회복하고, 오후에는 플라잉 스타트를 하네요. 46에 15, 46에 14, 48에 14, 49에 14 점차적으로 기아를 올리면서 순발력, 스피드 훈련을 하네요. 그 다음 수요일날 웨이트를 하고 도로를 2시간 탄다. 회복하는 차원이겠죠. 그 다음 목요일날 오전에 도로 1시간 타고 오후에는 이제 스탠딩 스타트 가속 훈련을 합니다. 60m 8회, 100m 1회, 200m 1회 가속 훈련이죠. 가속. 또 안장에 앉아서 안장에 서서 뭐 이런 식으로. 금요일은 웨이트 훈련하고 플라잉 스타트 마찬가지로 어쩜 스피드, 순발력 위주의 훈련을 합니다. 오토바이 훈련을 같이 하네요. 600m 긴 거리를 하네요. 이때는.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만약에 따라간다면 300m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추월해라. 결승전 300m 앞두고 오토바이를 추월해서 치도록 나가라 이 말이죠.
토요일은 회복하고 오후 일요일은 휴식한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훈련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자기한테 부족한 어떤 체력이 어떤 요소인지, 순발력이 부족한지, 지구력이 부족한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훈련을 프로그램을 짠다면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훈련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